자, 후반 모의고사 문제 51번부터 60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요. 우선 A 교집합 X가 X다. 즉 A와 X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네요. 이 경우인 것과 A에서 B를 제외한 A 차집합 B와 X를 합집합했을 때 X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관계는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만족하고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A 차집합 B의 원소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1, 2의 원소는 반드시 X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라는 집합은 1과 2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A 속에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A의 원소가 1, 2, 3, 4, 5이므로 3, 4, 5에 관한 위치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과 2, 합이 3이죠.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원소들의 합도 3의 배수가 다시 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3이 혼자 들어오는 경우 4, 5로 9가 들어오는 경우 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 또는 모두 다 들어온 경우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요. 각각 세 조건을 만족한다고 나와 있네요. 명제 P면 Q이다. 즉 P는 Q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P가 아니면 Q이다. P의 여집합은 Q의 속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요. R의 여집합은 P 속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의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겠네요. 우선은요. 자, 기억. 바로 나와 있네요. 기억 모습은 참입니다. 자, 니은은요. R에서 P의 여집합을 제외하면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R과 P의 여집합 R과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P집합 속에 R의 여집합이 있다. 그러면 R집합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색 빗금친 부분에서 P의 여집합,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니네요. 니은은 틀립니다. 자, 디귿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R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을 합쳤을 때 Q 속에 들어가냐라고 물었는데 아하! 이 모습이 있네요. 우선 P의 여집합은 Q 속에 들어있고 자, 이 집합에 의해서 R의 여집합은 P에 속하고 P는 Q에 속하므로 우리는 R의 여집합도 Q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P의 여집합도 Q에 속하고 R의 여집합도 Q에 속하므로 각각의 합집합도 Q에 속한다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5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조건 A, B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긴 것을 밑의 식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A, B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말에서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닐 때, 즉 충분 조건일 때 A가 B 속에 포함될 때 우리는 1이라고 값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 A와 B가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도 B에 속하고 B도 A에 속하고 즉 A와 B가 같을 때는 0으로 값을 해달라는 뜻이네요. 자, 세 번째 A가 B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즉 A가 B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해달라는 말이네요. 자, 요거를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PQR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밑에는 아하, 이거 P하고 Q의 포함관계
Q하고 R의 포함관계, R과 P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지금 답을 내달라는 말이네요. 그럼 첫 번째 P면 Q이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집합은요, A 교집합 B라는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Q의 집합은요, A 합집합 B라는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될 것이므로 이거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충분 조건일 때는 1이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값은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Q이면 R이다라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Q는요, A 합집합 B라는 조건이고요. R은요, A 집합 또는 B 집합이라는 뜻이네요. 아하, 그러면은 여기 Q의 집합은 언제나 이렇게 채택이 된 경우고요. R의 집합은요, A만 혼자 있거나 B만 혼자 있거나 A와 B가 모두 있는 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형성됩니다. 언제나 모두 다 있는 Q집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필요 조건이 되고, 필요 조건은 마이너스 1로 그 값을 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하시겠네요. 자, 다음 문제 R과 P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R의 관계는요, 지금 요런 상태로 나와 있고요. P의 관계는요, 교집합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R이 좀 더 하나, 둘, 세 개 모두 다 포함되는 요거 R이 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으로 답을 하셔서 얼마가 나오나요? 6. 답을 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가 유한 집합일 때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P가 Q이면 충분 조건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P와 Q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A의 개수, B의 개수, B의 개수가 많으면 항상 A는 B에 포함된다. 이건 바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3개고 4개지만 이 3개 원소가 1, 2, 3이고 4개의 원소가 4, 5, 6, 7이라면 절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형성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의 차집합의 개수가 0개라면 A와 B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조금 모순이죠. 자, 왜냐하면은요, 물론 A와 B와 같은 경우도 개수가 0도 되겠지만 A가 B 속에 포함된 경우도 공집합이 되므로 개수가 0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필요 조건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에 A와 B의 여집합이 같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자면은 지금 A 집합이 여기에 있었을 때 B 집합이 여기에 있었을 때 B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 되는 게 Q의 조건이었네요. 이게 Q의 조건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도 가능하나요? U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 이 부분이 같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P가 A인데 A가 B의 여집합과 같은 경우가 P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Q의 포함관계만 보면 되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같으므로 우리는 A 합집합 B 자체에 B의 여집합 B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항상 무슨 집합이 되나요? 전체 집합이 되므로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디귿이 답이 되겠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느 휴대폰 제조 회사에서요,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나다를 보고 항상 옳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제 문제네요. 명제 문제.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문자로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문구는 A, 이 문구는 B. 그럼 이것이 참이므로 포함관계는 이렇게 탄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은 위에 나오지 않는 문구이기 때문에 C 명제의 판매량을 B라고 나와 있었네요. B라고 한다면 C는 B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기능이 많은 제품은 나오지 않은 거네요. 명제 D.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라는 명제는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A는 B에 속하고 C는 B에 속하고 D는 A에 속한다라는 이 세 가지 명제를 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연결되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와 여기가 지금 연결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D는 A에 속하고 A는 B에 속하므로 D는 B에 속한다라는 용어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인 명제이므로 여기에 관한 대우는 다 참이라는 거 알고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요. 기능이 많은 제품은, 자, 기능이 많은 제품은 문자 D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D는 가격이 싸지 않다. 가격이 싸지 않다는 C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거에 속하냐. 쓰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가격이 싸지 않는 제품은 C의 여집합은 판매량이 많지 않다. 판매량은 B이므로 B의 여집합에 속하냐.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자, 판매량에 관한 문자는 B이므로 B의 여집합이 기능이 많지 않다. D의 여집합에 속하냐. 자,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 선호도는 A. 기능이 많다는 D이므로 A가 D에 속하냐.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자, 선호도가 높다는 A로 잡은 상태죠. A 집합이 제품의 가격이 싸지 않다. C의 여집합에 속하냐. 자, 이것들 중에서 밑에 있는 식과 지금 같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참인 문장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선 여집합 없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A, D는 없는 상태니까 아닌 상태죠. 네. 그리고 여집합 있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와 여집합이 연결되는 관계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되죠. 1번도 같은 원리로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모습이 보이네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B의 여집합이 D의 여집합에 속하므로 3번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6번. 집합 S의 원소 중에서요,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S가 4면은 MS는 4다. 아하, 가장 큰 원소가 지금 적혀져 있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MX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도록 하는 집합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MX가 3인 경우, 두 번째, MX가 4인 경우, 세 번째, MX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3인 경우라는 말은 이 X집합에 3보다 더 큰 수는 들어있지 않다. 즉, 두 가지 1과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네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이 2번에서는요, X집합이 4가 반드시 가장 큰 원소가 돼야 되므로 1, 2, 3의 입장에서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가지수로 8가지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5가 가장 큰 수가 돼야 되므로 남은 1, 2, 3, 4에 대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씩 이게 4승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16가지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28가지다. 자, 다음 5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 y, z에 대해서요.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즉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것을 고르라는 뜻이네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이고 0이면은 항상 이것이 같다. 네, 이 경우는 항상 여기에 포함되고요. Q의 입장에서는요. 0인 경우도 있지만 3인 경우도 있으면 더 많은 경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는 Q가 더 크다.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요. 자, 포함관계가 왠지 성립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그 느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자, P를 바탕으로 Q를 만족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자, X, Y의 크기 비교에 의해서 이거는 플러스 YZ도 플러스 ZX는 마이너스이므로 성립하네요. 우선 P가 Q 속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 필요 충분 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Q에서 한 가지 조건만 더 찾아내면 되는데 이 조건도 음수가 나오는 조건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Z에서 X 빼면은요 플러스, X에서 Y 빼면은요 플러스, Y에서 Z 빼면 마이너스, 즉 음수를 만족하지만 P와 다른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므로 Q가 좀 더 큰 범위,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뜻 같네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에서 클까요? 우선 이 경우가 이 경우에 포함되는 건 맞는 상황이네요. 근데 Q가 다른 조건이 좀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을 생각하려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미 디귿과 포함되지 않고 값을 집어넣었을 때 크기 비교에 는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체도 Q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디귿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집합 x,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요. 함수 f가 x에서 x에서의 대응이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하는 f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 해석해 보시면은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되고요. f의 1도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을 표현해 주면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갈 수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자, 0은요.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세 군데 모두 갈 수 있겠죠. 1은요. 1을 제외한 마이너스 1과 0 두 군데로 갈 수 있으므로 두 군데. 따라서 12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자, 59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g2, 자, f의 g2 값이 2가 되냐라는 물음이네요.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2라는 값은요.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므로 f2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므로 2의 범위에 맞는 곳을 갖다 대입해주면 2가 나오므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값을 비교해달라는 뜻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식은요. 이거. 자, 오른쪽 식은요. 이거이므로 x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곳이 달라지겠네요.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x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역을 넣을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범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x가 어디 2보다 크다라는 범위 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f의 마이너스 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f의 마이너스 2는요. 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도 마이너스 x 2. 자, 마이너스 절대값 2.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정리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는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어차피 같은 값이네요. 그리고요. 아니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대입하신 후에 각각 값을 넣어서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자, 또는요,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2와 1을 경계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사이에서는 이런 값이 나오고요. 다른 범위에서는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러면 fx 자체가 무슨 함수가 될까요?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을요. 자, 보도록 할게요. g, f, 마이너스 x 자체는 g의 마이너스 fx와 같습니다. 왜냐면은 fx가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gx는 무슨 함수인가요? gx는 우함수죠. 2차는 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y축에 대한 대칭이므로. 그럼 우함수의 특징은요, 그냥 마이너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니은번을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자, 일일이 함수를 찾아내서 값을 다시 한번 gx에 넣은 다음에 값을 비교해서 둘이 같음을 보여도 상관없고요. 그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자,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gx가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 기함수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기함수는 이거와 같다. 우함수는 이거와 같다는 성질로 이렇게 식을 도출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디귿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일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빈 여백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번 문제입니다. 59번의 디귿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요, 우리는 fgx와 gfx가 같은지를 볼 텐데요.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f, gx의 범위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자리에 있는 모든 곳에 gx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gx 마이너스 2로 정의가 되고요. gx가 2보다 큰 범위,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잠깐 gx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가 나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범위를 x에 관한 범위로 다시 한번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보다 큰 범위를 좀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gx,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먼저 찾으면 x제곱은 4가 돼서 이 점이 x가 2, 이 점이 x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겠죠. 즉, x, 이 범위에선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값은요, x가 2보다 큰 것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다 이 범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써드리면은요, 이 범위 내에선 값이 2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을 때에 관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 범위는요, 남은 마이너스 2부터 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은 x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왼쪽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g, f, x를 구해달라는 뜻이죠. 즉, g의 자리에 f, x를 대입한 경우입니다. 범위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범위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범위의 값이 2인데 이 범위의 값이 여기에 넣어도 2가 나오냐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2보다 큰 범위,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fx는 지금 2라고 했었죠? 그럼 이 자리에 2를 대입한 g, 이 값을 구해주면 2가 나오네요. 아, 우선 2.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이 fx의 값은요,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g-2에 대입해서 구해주면 2가 나오네요. 아, 이 범위에 대해서 왼쪽 합성값도 2, 오른쪽 합성값도 2. 아직까지는 값이 같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2 사이에 있을 때, 자, g의 fx 값을 구하도록 할 텐데요.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fx는 x라는 식이므로 gx라고 정의가 되겠네요. 그럼 gx는 어차피 여기 gx와 같으므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디귿도 답은 5번입니다. 복잡했던 문제죠. 천천히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f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지금 근에 대한 설명이므로 우리는 2차 방정식과 근에 관한 설명이 관계가 있는 아마 판별식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는, 자, x 앞에 있는 개수죠. 그러면 ft의 제곱 마이너스 ft라는 값으로 ft 빼기 1이 판별식이다. 만약 이 값이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거고요. 이 값이 0이라면 중근을 갖게 될 거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ft의 값이 최대일 때, 즉 아하, 이 함수 중 가장 최대값인 이 값, 이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라는 물음입니다. 자,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1, 즉 양수가 되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습니다. 자, 2번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요, 중근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물었네요. 그러면 중근이라는 말은 ft-1 값이는 0이 되는 값이므로 ft가 는 0이다. ft는 1이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는 0. 자, 0이 되는 값 그어주시면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값이 나오네요. 여기서 4개. 그리고 ft가 1이 되는 값을 그어주시면은요. 하나, 둘, 셋. 3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따라서 위아래 더해서 7개 맞다. 자, 디귿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t가 2보다 컸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물음입니다. 자, t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은요, 이 범위 내에서 t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즉 이쪽 값을 말하는 거네요. 이쪽과 이쪽의 특징은요, ft 값이 음수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그 판별식 D 식에 쓴 이 식에서 판단을 하면 음수에 빼기 1하니까 음수, 두 것을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